구독 안 하고도 매구리들 구독 꾹. 안녕하세요. 작가지망생의 꽃길을 열어드리는 창작멘토 북마녀 편집장입니다. 작가한테는, 특히 웹소설 작가한테는 어휘력이, 특히 맞춤법을 잘 맞춘 어휘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휘력, 표현력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올렸어. 그쵸? 단어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하여 인풋을 하면서 단어 리스트를 만들라고 모든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작품에서 잘못 쓰인 단어를 그대로 리스트에 적어버린다. 두 번째, 작품에서 멀쩡하게 쓰인 단어를 리스트 작성할 때 잘못 적어버린다.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자는 오탈자일 수도 있고 진짜 몰라서 그렇게 작가가 쓴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걸 인풋하면서 그대로 습득해버리는 거죠. 후자는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이 오타를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의식 중에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대로 써버린 거겠죠. 이렇게 되면 단어 리스트에 잘못 적힌 그 단어는 나중에 문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맞춤법 틀린 모양, 틀린 상태의 단어를 내가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검색을 꼭 해가면서 단어 목록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웹소설 시장은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구어체를 아주 많이 허용하고 또 활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하면서 적절히 그 수준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 리스트 작성 시 꿀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본론, 바로 맞춤법입니다. 현재 웹소설 작가라면, 웹소설 작가를 꿈꾼다면 맞춤법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둥. 웬 맞춤법? 어차피 다 고쳐줄 텐데. 검사기 돌리면 되잖아. 글 쓸 시간도 없는데 왜 맞춤법 공부를 해야 하지? 라면서 도망가는 개구리 제가 뒷다리 끌어옵니다. 빨리 앉으세요. 아니 근데 대체 폭발을 왜 틀리는 거야? 왜 발을 팔이라고 쓰는 거야? 유튜브 영상에서 폭발을 제대로 쓰는 사람을 못 봤고, 심지어 편집자, 작가, 교사라면서 글을 올리는데 틀려. 출판사 대표인데 틀려. 작가 생활 10년 했는데 틀려. 10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야. 폭발을 제대로 못 쓰는데. 이거 진짜 자존심 문제잖아요. 심지어 이 단어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빈도가 은근히 높은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틀리냐고. 한국에서 한자로 팔을 쓰는 일은 대부분 여덟팔입니다. 아니면 나팔팔이요. 나팔이 한자어더라고. 다른 한자 팔을 우리가 흔히 쓰지는 않아요.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딴 얘기를 엄청 했어. 웹소설 작가가 왜 맞춤법 공부를 해야 하는가, 실무적인 이유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댓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웹소설 PD의 실무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극소수의 오탈자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오탈자는 바퀴벌레와 같아서 100%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를 빼고, 그러니까 수정 파일을 다시 올렸다, 그러니 파일을 재다운 받아주시라고 공지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확실히 늘었습니다. 예전에도 많았어요. 근래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정 파일을 올리지 않고 그냥 맞춤법 틀린 파일을 그대로 팔고 있어. 이 경우는 지금 작가도 편집부도 틀린 단어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게 PD의 실력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의 문제죠. 교정 교육을 외주로 뺀 거야. 그런데 그 외주 인력을 너무 낮은 레벨의 사람으로 쓴 거지. 이유가 뭘까요? 싸게 하려고. 요즘 교정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난 것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싸게 외주를 줘놓고 작업물을 체크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지. 당연히 모든 출판사, 모든 PD의 실력이 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멀쩡히 잘하는 곳들도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내가 계약한 그 업체가 멀쩡한지는 알 수가 없어. 왜? 일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계약을 해서 같이 책을 만들었는데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 왜? 내 맞춤법 실력도 약하기 때문에 나는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작가가 잘 알아야 이 PD가 못하는지 잘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다 잘해. 나랑 성격도 잘 맞아. 근데 맞춤법이 틀려. 이럴 수 있거든. 원론적으로 한 작품이 멀쩡한 상태로 출간되려면 작가와 편집자 둘 중 하나는 맞춤법 실력이
높아야 합니다. 담당자의 맞춤법 실력이 어떻든 교정 교육을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작가가 살아남으려면 작가가 원고 퀄리티를 기본을 맞추려면 작가 본인의 맞춤법 실력이 높아야겠죠. 작가님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작가가 맞춤법을 틀리면 독자가 무시한다. 우리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순수한 오탈자. 손가락이 잘못 누른 거지. 맞춤법을 알지만 인터넷책, 구어책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귀우려고 쓰는 것. 딱 보면 보이죠? 맞춤법을 몰라서 틀리는 것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건 느낄 수 있어. 보는 순간 안다고. 맥락상 딱 보이니까. 오탈자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맞춤법을 틀리고 그 틀리는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면 독자들이 짜증을 냅니다. 출간된 상태에서는 편집 업무가 진행된 편집부 파일이기 때문에 편집부가 욕을 1차로 먹게 되지만 그렇다고 작가가 욕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작가가 잘못 썼는데 편집부가 그걸 못 고친 거니까. 무료 연재 상황에선 어떨까? 독자들이 작가를 은연중에 혹은 대놓고 무시하게 됩니다. 맞춤법을 너무 많이 틀리지만 내용은 재미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이렇게 일단 팔짱을 끼게 되지. 이렇게 맞춤법을 틀리는 작자가 쓴 내용이 과연 재미있을까? 독자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글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독자가 작가를 깔보게 된단 말이에요. 독자와 작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심리전입니다. 얕보이면 지는 거예요. 맞춤법 공부 좀 하고 올리지. 작가님 맞춤법 공부 좀 하세요. 이런 댓글을 받았다? 그럼 닥치고 공부하세요. 적어줬으면 다행인 거야. 아무도 말 안 해줘서 맞춤법 실력을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맞춤법 검사기는 진짜 실력이 아니다. 소설 창작, 소설 집필은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심화반 강의를 들었어. 19금 빨가닥지 강의를 들었어. 이런 숫자 클럽을 듣고 있어. 부모님 피드백을 받았어. 그래도 그건 다 도움일 뿐이에요. 창작이란 실무는 오롯이 혼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실력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맞춤법 검사기를 돌리는 건 자기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검사기에 넣어서 돌려. 고쳐진 걸 그대로 올려. 다음번에 또 틀리면서 써. 또 돌려. 그리고 자기 SNS에는 계속 틀려. 이게 어떻게 자기 실력이에요. 그리고 검사기 돌리는 게 퇴고야? 아니잖아요. 이걸 퇴고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진짜 정신이 혼미하다. 그리고 그 검사기 프로그램은 교정교열, 육문, 기능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못 잡아내는 것들이 많아요. 분명히 그 단어는 존재해. 그 단어 자체는 멀쩡한 단어인 거야. 근데 그 문장 안에서 걔는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한글은 굉장히 교묘한 언어입니다. 솔직히 너무 어려워. 내가 A를 쓰려던 게 아닌데 다른 뜻으로 A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지 맘대로 A라고 막 고쳐놔.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맞춤법 검사기 없이도 멀쩡하게 쓸 수 있도록 내 실력, 자기 맞춤법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맞춤법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맞춤법 실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타이밍이죠.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 책을 읽고 글도 쓰고 많은 텍스트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터득하는 게 베스트인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다 컸어. 이미 미성년자가 아니야. 다 성인이고 나이 먹을 만큼 다들 먹어서 머리에 피가 다 말랐어.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어도 틀리는 사람 많잖아요.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작가, 편집자, 교사 책 많이 읽는데 틀린다고. 1년에 365권 읽는데 틀린다고. 많이 읽었는데 틀리는 사람들은 단어 자체에 신경을 안 쓰고 허투루 읽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중에 있는 맞춤법 책을 사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책을 봐야 하나요? 추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영상을 여기까지 안 보고 냅다 이거 물어본 사람이 있는지 제가 체크할 겁니다. 저의 답변, 맞춤법 책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고만고만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다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 가시거나 온라인에서 목차 쫙 보고 마음에 드는 책 골라서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책을 사서 한꺼번에 쫙 읽으면 머리에 들어올까요? 머리에 남을까요? 안 남아요. 그리고 솔직히 맞춤법 책이 막 재미있진 않거든요. 안 재밌어, 솔직히. 만약에 그 맞춤법 책을 읽었는데 이게 재밌다? 그러면 그 재밌을 부분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용이 적어. 본론이 적은 거지. 뿐만 아니라 한글 맞춤법은 예외가 많아요. 두음 법칙이 어쩌고, 뭐가 어떻게 돼서 받침이 탈락되고, 막 이런 그런 규칙성, 원리, 논리, 이거 파악한다고 의미 없어. 예외가 너무 많거든.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매번 그 책을 또 막 뒤적거리고 있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이 맞춤법이 포함되어야지. 최종적으로는 이 머릿속 맞춤법이 내 문장에 적용되어야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운영하는 웹소설 문장 강화 클럽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그 맞춤법 단어들을 활용한 문장을 여러 개 써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머리에 남게 될 것이고 그 맞춤법의 장기 기억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맞춤법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띄어쓰기까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거기까지 가면 다들 포기하실 테니까. 일단 맞춤법만 합시다. 자음만, 모음만, 받침만 열심히 맞춤법 공부를 하셔서 도구 없이, 책 없이 웹소설 원공의 기본 퀄리티를 높이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반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